안녕하세요, 김익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9회차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죠. 표기법 또 나왔습니다. 표기법, 정규화 또 나왔죠. 이건 뭐 항상 단골 문제니까 표기법하고 정규화는 항상 확실하게 알아놓고 시험 보시면 조금 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표기법에는 I 노테이션하고 바커 표기법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정규화는 1, 2, 3정규화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티의 분류, 그 다음 식별자의 특징이나 식별자의 의미, 그 다음에 두 개 엔티티가 있을 때 얘가 식별 관계냐 비식별 관계냐, 그렇죠? 이거 묻는 거 나왔고, 도메인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고요. 다음 관계 차수 묻는 거 나왔습니다. 이제 표기법 관련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표기법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바커 표기법 나온 거죠. 부서 입장에서 읽어보면 부서는 점선이죠. 사원이 없을 수 있다. 사원 입장에서는 여기 실선이죠.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음 여기에 크로우풋 있죠. 부서는 사원이 여럿입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원은 부서가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이 상속 바 있죠. UID 바. 부서의 UID를 사원의 UID로 상속한다는 의미예요. 자, 바커 표기법 읽는 법을 한번 봤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장 적절하게 표기된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렇죠? 1대 M 관계에서, 그렇죠? 이 M 쪽의 UID가 1쪽에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1대 M이에요. 이 부서 번호 상속받았죠? 근데 부서 번호가 여기가 UID가 아니네요. 이렇게 UID로 표시돼야 되는데 UID가 아니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1대 M이에요. 1대 M 관계인데, 그렇죠? M에 있는 부서 번호가 1쪽에 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틀렸고, 얘는 1대 M 관계인데 1쪽에 있는 게 M쪽에 왔어요. 잘 왔네요. 자, 그리고 UID 바가 없으니까 이쪽에 일반 속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원은 부서가 꼭 있어야 되죠. 실선이네요. 그러니까 난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어떻게 되죠? 1대 M 관계죠. 그런데 M 쪽의 UID가 이쪽에 들어와 있네요. 얘도 틀렸죠. 자, 다음 중 아래 데이터 모델에서 엔터티 3, 얘 주식별자 속성 개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엔터티 2는 엔터티 1을 상속받았죠. 엔터티 3은 엔터티 2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UID 속성이 여기로 그대로 UID로 들어갑니다. PK로. 그 다음에 엔터티 2의 UID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UID의 최소 개수는 3개예요. 엔터티 3은 적어도 얘보다 하나는 더 많아야 되니까 최소 4개예요. 그러니까 최소 4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바커 표기법이 아니라 I 표기법이죠. I 표기법은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이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주문은 주문 상세가 꼭 있어야 돼요. 주문 상세도 주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실선이죠. 이게 실선이니까 이 주문의 UID를 주문 상세에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가 M이니까 1대 M 관계입니다. 얘는 상품은 주문 상세가 없어도 돼요. 쿠폰도 주문 상세가 없어도 돼요. 주문 상세 입장에서는 상품은 꼭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없죠. 쿠폰은 주문 상세 입장에서 쿠폰 번호는 없어도 돼요. 얘는 널러블이고 얘는 난널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문 상세 엔터티의 속성 중 널을 허용하는 속성, 널러블 속성을 찾는 거예요. 널러블 속성은 뭐죠? 쿠폰 번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적절한 것. 자,
자, 주문은 반드시 주문 상세를 가져야 된다. 주문은 주문 상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주문 상세는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별도로 생성한다. 별도로 생성한 거 아니죠. 주문 번호 여기에서 상속받은 거고요. 요 상품 번호 얘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생성한 게 아니니까 2번도 틀렸고요. 한 주문의 주문 상세 내역에는 동일 상품이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그 의미는 뭐죠? 주문 번호의 상품 번호가 UID잖아요. UID니까 UID 특성은 뭐죠? 이 식별자의 특성 낱널의 유니크죠. 낱널 플러스 유니크예요. 두 개 다 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유니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문 번호가 주문 1이 있고 상품 1이 있고 주문 1이 있고 상품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주문 상세에는. 자, 그런데 동일 상품이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나요? 주문 1에 상품 1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이 데이터는 입력 자체가 안 되죠. 이게 PK가 얘 조합으로 유니크해야 되니까 중복되잖아요.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못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여러 번 나타날 수 없어요. 주문의 주문 합계 금액이 주문 상세에 주문별 주문 금액을 합산한 값을 의미한다면 이 주문에 이 주문 금액이 있는데, 그렇죠? 상품 1은 100원이고 상품 2가 200원이에요. 그럼 이 주문 1은 총 금액이 300원이잖아요. 요 주문 합계 금액에 300 이렇게 넣겠다는 거예요. 주문 금액을 합산한 값을 의미한다면 이는 성능 향상을 위해 반정교환 속성이죠. 원래 주문 합계 금액은 얘하고 얘를 조인한 뒤에, 그렇죠? 얘를 써머리 해야 되는데 이거 조인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어떤 성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주문 합계 금액을 반정교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규화 나왔습니다. 정규화. 이 정규화도 1, 2, 3 정규화 알고 들어가셔야 되죠. 1정규화는 뭐죠? 중복 속성 안 되는 거예요. 한 컬럼에 한 개 값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안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1, 전화번호 2, 전화번호 3 이런 식으로 중복 속성 넣지 않는다. 이게 1정규화고요. 2정규화는 뭐죠? 2정규화는 일반 속성은 UID 전체에 종속해야 됩니다. 이 UID 속성이 A, B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일반 속성으로 C, D가 있는데 이 D는 이 B만 알면 알 수 있는 값이에요. 이거 함수 종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함수 종속 관계예요. B를 알면 D를 알 수 있다. 그러면 UID는 두 개인데 UID 하나에만 얘가 종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 이게 2정규화고요. 3정규화는 이 D를 C만 알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속성끼리 종속이 있죠. 요게 3정규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3정규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모델이 위반하고 있는 정규형으로 적절한 것이에요. 적절한 것. 자, 이 고객명은 고객 번호의 종속이죠. 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고객 번호를 알면 고객명을 알 수 있다. 이거 뭐였죠? 일반 속성 간의 종속성 3정규형. 답은 3번입니다. 1, 2, 3정규형은 꼭 알고 들어가십시오. 다음 중 발생 시점에 따른 엔터티 분류로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기본 중심 종속 행위 엔터티 있어요. 얘는 보면 SQL 전문가 가이드 44페이지 보시면 이 의미가 나와 있고요. 영어로는 보통 키, 메인,
액션 엔터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키 엔터티를 우리가 기본 엔터티, 메인 엔터티를 중심 엔터티, 액션 엔터티를 행위 엔터티라고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때문에라도 뭐 앞자리만 따서 기중행위라고 외우셔도 되고 키, 메인, 액션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매핑하셔도 되고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외우는 문제인데 틀리면은 되게 억울한 거죠. 단순한데.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 필드에서는 이 엔터티 분류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계약이라는 엔터티가 있으면 어떤 업무에서는 얘를 키 엔터티로 분류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의 업무에서는 얘가 키는 아니고 메인 엔터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도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 이 기준이면은 키야, 이 기준이면은 메인이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델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시험이니까 기본, 중심, 행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종속 엔터티는 엔터티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는 아니죠. 자, 다음 중 주식별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주식별자 UID죠. 자, UID는 어떻게 하죠? 특징이 UID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난널의 유니크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A 속성이랑 B 속성이 이게 다 이렇게 UID예요. 요 두 개가 UID예요. 그러면 A로 유니크하고 B로 유니크한 게 아니라 A, B 조합으로 유니크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속성 값으로 조합했을 때 유니크한 겁니다. 자, 엔터티는 주식별자, 엔터티의 주식별자는 최소 1개 이상 아니죠. 무조건 1개만 가능해요. 그게 아니에요. 적절한 것이니까. 주식별자 속성은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를 상속받아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상속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여기 주문이 있는데 여기가 주문 번호가 키예요. 그러면 얘를 주문 상세에서 주문 상세 번호라는 거를 별도로 딸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주문 번호는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속받아야 한다? 이건 아닌 거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주식별자 속성의 값은 업무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맞습니다. 이 UID 얘는 업데이트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얘는 다른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UID 자체는 이 엔터티의 이 데이터들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주식별자 속성의 값은 너를 포함할 수 있다? 아니죠. 난널의 유니크입니다. 난널의 유니크. 꼭 기억하십시오. 난널 유니크.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도메인. 이 도메인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 도메인은 엔터티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범위.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컬럼 하나가 있는데 얘를 바차2 가변 문자열 10자리로 했어요. 그러면 문자형으로 최대 10자리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얘도 도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셀러리 컬럼이 있는데 그렇죠? 넘버 4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줄 수 있죠. 체크 컨스트레인트를 컨스트레인트 이름명 그렇죠? 예, 주고 그 다음에 체크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셀러리가
700에서 3000이다. 이렇게 주면 이 샐러리는 최대 숫자 4자리가 들어가는데 700에서 3000 사이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도 줄 수 있죠. 샐러리는 넘버 4자리인데 낱널이에요. 그러면 널은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컬럼의 타입과 길이, 체크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낱널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도메인, 그 값이 컬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값이 가질 수 있는 이 범위, 이게 도메인인 거죠. 그래서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도메인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이 과목 한번 볼게요. 이 과목도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49의 차이는 DML, DDL, DCL, TCL, 세이브 포인트, 커밋, 롤백 이런 것들 나왔고요. 이거 이 SQ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커밋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나왔고,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부분 나왔고요. 체크 컨스트레인트, 낱널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UID 컨스트레인트죠. PK, 프라이머리 키 컨스트레인트니까 그런 것들 나왔고, 뭐 함수 결과 유추하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함수의 결과를 눈으로 익히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주로 자주 나오는 거, 이거 널 처리 함수. 널 처리 함수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이 집합 함수라고 하는 에버러지, 카운트, 민, 맥스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그룹한 함수를 필터링 할 때 쓰는 해빙절 의미 나왔고요. 오더바이절의 결과 유추하는 거 나왔고요. 오더바이절의 케이스 문장 쓸 수도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요거 했는데 케이스 문장으로 순서하는 거.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조인하고 아우터 조인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RDB 자체가 조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얘도 꼭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요거 확장 그룹 바이, 롤업 큐브 요거, 이것도 뭐 항상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ot exist하고 not in 체크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석 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계층 함수, 계층 SQL 구하는 거, 우리 start with connect by 있죠? 걔도 나왔고요. 그래서 확장 그룹 바이, 분석 함수, 계층형 쿼리, 그 다음에 각종 함수 결과 유추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 널 처리 함수들,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보고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요 확장 그룹 바이하고 분석 함수, 계층 쿼리,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확장 그룹 바이 이 세 개를 하는 건, 이 위는 혼자서 하셔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으로 익히고 외웠는데 막상 걔를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 바이 큐브 C1, C2 나왔죠. 큐브는 뭐예요? 큐브는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C1, C2 조합이면 뭐뭐가 나와야 돼요? C1, C2로 그룹 바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C1으로 그룹 바이 하나 하고, C2로 그룹 바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체로 그룹 바이 하나 하고, 이렇게 네 가지 레벨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그룹핑 세츠는 뭐예요? 여기에 쓴 그 조합 그대로 그룹 바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고, C1, C2 전체. 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가 이 큐브를 했을 때 나오는 요 그룹핑 셋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답은 4번입니다. 아래 1, 2번 SQL은 수행 결과가 동일하대요. 앞에는 큐브였죠? 얘는 롤업이에요. 롤업은 뭐라고 했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롤업 C1, C2면 오른쪽부터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룹 바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C1, C2 레벨로 그룹 바이 하고, 오른쪽 하나 없애서 C1으로 그룹 바이 하고, 또 하나 없애서 전체로 그룹 바이 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룹핑 세츠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C1, C2로 하나, 그 다음에 C1으로 하나, 그 다음에 전체 하나, C1, C2로 하나, C1으로 하나, 전체로 하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롤업 큐브 어렵지 않죠? 저것만 아시면. 자, 아래 1, 2번 SQL은 수행 결과가 동일하대요. 자, 롤업을 했는데, 그렇죠? 이 C1, C2를 괄호로 하나 더 묶었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취급을 해요? 요 괄호를 하나의 컬럼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룹 바이 C1, C2, C1, C2 나오고, 오른쪽부터 지워가는데 괄호 씌웠으니까 이 괄호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 전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아래 SQL의 빈칸, 기억에 들어갈 표현식을 고르시오.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약간 비꼬아 이렇게 틀리기 좋게 꼬아놓은 문제이기도 해요. 먼저 그룹핑 아이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룹핑 아이디가 들어가니까 그룹핑 아이디가 뭐예요? 그룹핑 아이디.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룹 바이에 참여 안 하면 어떤 값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룹핑 아이디로 C1, C2, C3 이렇게 주면 C3가 참여 안 하면, 즉 얘 값이 널이면 2의 0승 1을 줍니다. C2가 참여 안 하면 얘 값이 널이면 2의 1승 2를 줍니다. 이 값이 C1 값이 참여 안 하면 C1 값이 널이면 2의 제곱인 4를 줍니다. 만약에 C2, C3가 참여 안 하고 C1만 참여했어요. 그럼 그룹핑 아이디는 몇을 줘요? 2 더하기 1 해서 3을 줘요. C1, C2, C3 다 참여 안 했어요. 그러면 몇을 줘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7을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C1, C2가 다 값이 없어요. 아, 이거 두 개 다 참여 안 했네요. 그쵸? 그랬더니 값이 3이 나왔어요. C1 참여 안 하고 C1, C2가 없으면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2가 없네요. C2가 없으면 몇을 줘요? 2를 줘요. 자, 그러면 C2가 없으면 2니까 몇이에요? 2에 1승 줬죠. 자, 그럼 C1은 몇이어야 돼요? 1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핑 아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C2, C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1이 참여 안 하면 2의 0승 1을 주는 거고요. C2가 참여 안 하면 2의 1승 2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1만 있으면 2가 나오는 거고 다 없으면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룹핑 아이디 C2, C1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롤업에 C1, C2 있으니까 자칫 얘로 선택하기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룹핑 아이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아, 어떤 값이 참여 안 했을 때 요 값이구나, 이거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석함수. 이것도 뭐 거의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죠. 100%라고 보셔야 돼요. 분석함수에 대해서는 꼭 낼 것 같아요.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같이 볼게요. 라스트 밸류는 분석함수 뭐죠? 마지막에 값을 주는 거죠. 이렇게 윈도잉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으면 이 마지막을 주는 거예요. 라스트 밸류. 자, 그런데 파티션 바이를 잡으로 했어요. 잡으로. 여기 보시면 파티션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하나 파티션 나눠지고 이렇게 하나 파티션 나눠집니다. 오더 바이는 셀로 했어요. 요거 셀 값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정렬이 돼 있네요. 문제에.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요 값이 나오냐 이거예요. 레인지 언바운디드 프레시딩. 이거 시작 지점밖에 없죠.
윈도잉들은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시작 지점밖에 없으니까 1번, 2번은 무조건 제끼셔야 돼요. 찍더라도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자, 3번 볼게요. 레인지 비트윈 언바운디드 프레시딩. 레인지인데 첫 번째부터예요. 이 파티션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윈도우의 첫 번째 범위부터 엔드 커런트 로우, 현재 로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스미스를 한번 봐볼게요. 얘면 이 윈도우의 첫 번째 값 800이라는 값 범위부터 현재 로우의 값 800까지 범위예요. 얘는 800부터 1100까지의 범위. 그 중에 라스트 밸류니까 여기는 1100이 나오는데 여기는 8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로 하면. 자, 반대로 이제 얘로 볼게요. 레인지 비트윈 하는데 커런트 로우, 현재 로우부터 언바운디드 팔로잉, 이 파티션의 마지막까지예요. 자, 첫 번째 로우 얘 입장에서 보면 범위가 여기부터 이 파티션의 끝까지, 여기까지예요. 800, 1100 이 두 개 로우 중에 그렇죠? 오더바이를 셀러리로 했는데 마지막 로우는 몇이에요? 1100. 그러니까 여기도 1100이 나오는 거고, 이 두 번째 줄 입장에서도 현재 로우 이 줄부터 파티션의 끝까지니까 나만 읽는 거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마지막이 1100이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1100 나오는 거고, 이 두 개 1100이 맞게 나오려고 하면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아래 SQL 빈칸 기억에 들어갈 분석 함수를 고르는 거예요. 보니까 보기를 보세요. 랭크, 댄스 랭크, 퍼센트 랭크, 로우 넘버 있어요. 1등, 2등, 2등, 그 뒤에 3등이에요. 1등, 2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는 거 뭐죠? 랭크 패밀리 중에 댄스 랭크죠. 그럼 랭크는 어떻게 나와요? 1등, 2등, 2등, 4등 이게 랭크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댄스 랭크입니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셀러리의 평균값을 구해줘요. 자, 그런데 파티션 바이는 없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에버러지를 구하는 건데 내가 볼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냐? 로우즈 비트윈 원 프레시딩. 내가 읽은 로우 기준으로 한 줄 위에부터 원 팔로잉, 한 줄 다음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줄 읽을 때, 첫 번째 스미스 줄을 읽을 때는 어디부터예요? 위에 줄이 없죠? 나보다 위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아담스는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존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스캇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드는 어디부터예요? 예, 여기부터 내 밑에가 없으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스캇하고 포드 이 두 개만 읽는 거죠. 윈도잉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드 읽을 때는. 그러니까 값이 3000, 3000 두 개인데 걔의 에버러지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3004번입니다. 자, 아래 SQL 수행 결과의 빈칸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값을 고르시오. 이렇게 만약 테이블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길고 그러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또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SQL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서브쿼리죠. 그렇죠? 인라인 뷰예요. 프롬절에 있는 서브쿼리 인라인 뷰.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세요. 아, DPTNO가 20인 데이터를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버리고 이거 다 버려버려요. 딱 요거 5줄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 NT 함수, NT는 뭐죠? 로우 건수 기준으로 최대한 2개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데이터가 AA,
B, B, C가 있어요. 얘를 엔틸 E 두 개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1번, 1번, 1번 그룹이고 2번, 2번 그룹이에요. 자, 세 개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 1번 그룹이고 2번, 2번 그룹이고 3번 그룹이고 최대한 이 개수가 비슷하게 개수에 맞게 이렇게 그룹을 나눠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고 얘는 세 개로 나눈 거고요. 자, 얘를 네 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번, 1번 하나 나눠지고 2번 나눠지고 3번 나눠지고 4번 나눠지고 이렇게 네 개 그룹으로 나눠진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룹으로 건수가 가장 균등하게 최대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엔틸 2니까 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의 그룹으로.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엔틸 2를 하면 얘가 어떻게 나눠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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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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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그룹 번호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 C1이라는 컬럼이. 자, 그러면 요 1의 그렇죠? 카운트 여기는 몇 개죠? 3. 2의 카운트는 몇 개죠? 2.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기억은 3, 미에는 2. 요 NT 함수 요 의미를 묻는 그 문제였고요. 이게 가끔 헷갈리거든요. 두 개로 나눴을 때 1, 1, 2, 2로 나눠질까? 1, 1, 1, 2, 2로 나눠질까? 이 후자라는 거 1번부터 값을 메꿔간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 쿼리. 이 계층 쿼리도 조금 어려워하신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 문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이번 시험 보실 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계층 쿼리는 start with connect by로 되죠. start with는 뭐예요? 내가 이 계층 쿼리를 풀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풀어요. 존스. 얘가 시작점이에요. 자, connect by는 얘를 계속해서 결과가 안 나올 때까지 재기 호출을 하는데 내가 읽은 MGR하고 내가 이전에 읽은 EMPNO하고 조인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start with를 읽었죠. 그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메모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읽었죠. 얘를 읽을 때는 내가 이전에 읽은 요 값, 즉 얘가 프라이어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어의 EMPNO하고 나의 MGR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EMPNO하고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나의 EMPNO하고 또 MGR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찾아가지는 거죠. 나의 EMPNO하고 연결되는 게 있나요? 없죠. 없으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에서 얘 찾아가고 이거에서 EMPNO 가지고 요것도 MPR 찾아가고 MGR 찾아가고 EMPNO 가지고 MGR 찾아가려는데 없으니까 멈추고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레벨이 1, 레벨이 2, 얘는 레벨이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7566으로 또 연결되는 게 있죠. 얘랑 연결되고 포드 EMPNO 가지고 또 MGR 연결하고 EMPNO 연결하고 얘는 레벨이 2, 얘는 레벨이 3인 거죠. 자, 그래서 맥스 레벨은 몇이에요? 3입니다. 결과는 3. 이렇게 커넥트 바이 MGR은 프라이어 EMPNO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트리 구조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직도 볼 때 상위부터 하위까지 보는 사장님부터 최말단 사원까지 트리 구조로 쫙 보는 요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더 이제 이 정도 설명 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한번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래 SQL의 결과를 고르시오 한번 볼게요. 또 자, 얘는 뭐예요? 스타트 위드가 어디예요? 존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데이터가 시작점. 커넥트 바이 MGR은 프라이어 EMPNO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나부터 내 부하 직원
까지 계속 트리를 내려가는 거죠. 7566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EMPNO 또 찾아가서 MGR 찾고, 얘 찾아가서 없으니까 멈추고, 이거 가지고 또 얘 연결하고, EMPNO 가지고 얘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자, 그 다음에 connect by EasyRef 이 함수 알아야 돼요. 얘는 뭐죠? 내가 읽은 이 데이터가 리프 자식이 없으면 1을 주고요, 자식이 있으면 0을 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이 얘는 있죠? 그러니까 0. 얘도 있죠? 0. 얘는 없죠? 그러니까 1. 얘 있죠? 자식 0. 얘는 자식이 없죠? 1.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1이에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 답은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책의 답지를 보면 설명은 요 답으로 돼 있어요. 두 개로. 근데 답이 얘로 돼 있거든요. 답이. 그래서 이거는 답지 오류입니다. 답지 오류니까 요거 답이 얘라는 거 꼭 공부하실 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지에 오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같이 이 49회 문제 분석을 하고 주로 나오는 부분, 분석함수, 그렇죠? 우리 같이 배웠죠? 분석함수, 확장 그룹 바이, 계층 쿼리, 그다음 뭐 표준화, 표기법 이런 거, 표준화가 아니라 그 정규화, 그 다음에 표기법 이런 거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이 9월달 시험 보실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막 닥쳐서 막 공부하시다가 탁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지체 없이 게시판 통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SQLD 자격증 취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